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쿠 2기 시니어 김지영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모멘텀 발표 기한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약간 발표 준비가 미흡한데 제가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PVDM이라고 이게 Probabilistic Diffusion Models in Project Latent Space인데 사실 제가 발표 구성을 이 논문의 배경이 되는 기타 논문들을 구성을 하려고 하다가 약간 그것보다는 제가 이 논문을 어떻게 읽게 됐는지 모티베이션 위주로 또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태스크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논문은 간단하게 말하면 비디오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디퓨전 모델로 진행하는 논문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통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비디오 제너레이션의 디퓨전을 처음 접목한 첫 논문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는 되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먼저 이 토킹 헤드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랩 팀에서 하고 있는 태스크가 토킹 헤드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레퍼런스 약간 사람의 목소리가 있고 또 다른 사람 이미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이미지에 약간 토니 스타크 목소리를 딱 넣으면 그 세종대왕 이미지의 입모양이 그 오디오를 따라가는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 토킹 헤드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 태스크가 약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오디오로부터 페이셜 익스프레션의 그 매핑 대응 관계가 1대1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녕하세요를 말하면 얼굴은 되게 막 안녕하세요 뭐 눈을 크게 뜨고 말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디오가 들어갔을 때 그 대응되는 약간 이제 대응되는 이 스페이스가 되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페널티를 주거나 로스를 설계할 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토킹 헤드라고 말하기도 하고 스피치 오디오 드라이브 페이스 제너레이션 또 드라이빙 스테이릭 포트레이트 윗 오디오라고도 말을 하는데 왼쪽이 이제 입만 움직이고 다른 포즈는 반영하지 않은 스테이틱 포트레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이 이제 헤드 포즈 모든 약간 다양한 헤드 포즈도 다 반영한 그런 토킹 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킹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토킹헤드도 제너레이션 태스크라서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 그 생성 모델의 흐름인데요. 이제 다 시니어 분들이시니까 각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텐데 먼저 겐 베이스드 모델이 엄청 많아요. 토킹헤드에서는. 그리고 최근 이제 디퓨전 모델이 그 이미지 생성에서 되게 강점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디퓨전 모델을 토킹 헤드에 접목하려는 흐름이 보이는데, 이제 그 거의 저희 연구실은 이 토킹 헤드에 디퓨전을 접목하는 태스크를 하고 있고요. 어, 프리비어스 월크도 한 두세 논문밖에 없는 거의 이제 많이 인용된 것도 두세 개의 논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약간 이제 거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드리는 논문들은 다 이제 겐 베이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킹에 대해서 중요한 성능이 가장 중요한 건 립싱크예요. 그래서 오디오를 넣었으면 그 오디오에 맞게 입이 잘 움직여야 하는 그게 이제 토킹헤드 성능 평가할 때 가장 1순위고 이제 나머지는 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일단 이미지 비디오 퀄리티는 당연히 좋아야겠죠. 그 약간 리컨스트럭션이 좋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미지 비디오 퀄리티는 이제 화질 그리고 이게 비디오 흐름이니까 템포럴 컨시스턴시도 잘 잡혀야 되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첫 번째는 머리가 안 움직였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이제 포즈도 다
제대로 따라가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그 포즈 정보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훈련은 예를 들어 실제 사람으로만 훈련을 시켰는데 나중에 테스트 할 때 예를 들어 뭐 미키마우스 애니메이션 이런 그냥 이미지 단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잘 돼야 하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어빌리티도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가 메인의 토킹 헤드가 아니라서 이 네 가지를 다 다루진 못하고 제가 가장 다루고 싶었던 거는 템포럴 컨시스턴시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일단 토킹 헤드 얘기로 먼저 이제 베이스를 깔아봤습니다. 그래서 토킹 헤드가 총 두 가지의 방법론이 있는데 먼저 이제 레이턴트 피처 러닝이라고 그냥 비디오 그냥 레이턴트 피처 설정해 놓고 비디오 리컨스트럭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약간 특정 피처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 넣고 약간 로스 계속 계산하면서 그 리컨에 집중하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웬만하면 거의 사용을 요즘 안 하고요. 요즘은 두 번째 방법은 Structural Intermediate Representation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냥 리컨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피처들 여기서 랜드마크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랜드마크, 키포인트 그리고 아까 오디오 등의 약간 부가적인 컨디션을 이제 많이 참고를 하는 방식을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연구할 때 많이 참고했던 토킹헤드 논문을 쭉 가져와 본 건데 지금 보시면은 구조가 되게 다 비슷한 거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토킹 헤드니까 오디오는 당연히 컨디션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저 랜드마크라는 부분이 이제 얼굴의 표정을 잘 따라가야 하니까 얼굴에서 특정 부분에 키포인트를 딱 따가지고 컨디션으로 넣어줘요. 요즘은 이제 웬만하면 64개의 키포인트를 따서 넣어주는 게 일반적이고 2D 랜드마크 정보도 있고 3D 랜드마크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 외에도 여기 보시면 헤드 포즈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이제 머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도 레이턴트 피처로 계산해서 개수로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부가적으로 많은 intermediate representation을 사용을 해줘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이 오디오 정보랑 아이덴티티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 디스인탱글 해주는 게 중요해서 잘 보시면 이렇게 투 스테이지가 맞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 두 번째 사진에서 RTS 이제 3D 인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구조를 많이 차용을 하는데 터킹헤드가 어쨌든 많이 상용하는 태스크니까 어느 정도 립싱크나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잘 해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temporal consistency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비디오를 바로 제너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계속 생성을 해서 그 프레임을 다 같이 콘캐터네이션해서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좀 있어서 어,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린 거는 이제 겐 베이스드예요. 그러니까 랜드마크랑 이렇게 넣어주고 중간에 백본을 다 겐 베이스드 모델들인데 이 겐 베이스드 구조의 문제가 일단은 스테빌리티가 떨어진다는 게 있는데 이제 겐이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터를 나눠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잘 알려진 일반적인 문제점인데 두 개를 나눠서 해버리니까 그리고 특히 토킹 헤드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오디오도 잘 따라가야 하고 막 머리 정보도 잘 따라가야 하고 되게 집중해야 할 피처가 많은데 그 부분을 다 가져가면서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터도 한꺼번에 훈련을 시키니까 스테빌리티가 떨어진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건 걔네 아주 잘 알려진 문제점인데 모드 콜랩스가 있다. 그러니까 모드가 최빈값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생성자 제너레이터가 집중하는 값이 최빈값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유명하게 엠리스트를 넣었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숫자만 계속 제너레이션을 하는 그런 모드 콜랩스 문제점이 이제 겐 베이스드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리고 겐이 3D 베이스드 모델에서 되게 낮은 제너레이션 어빌리티를 보이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디퓨전이 이미지 퀄리티에서 되게 강한 강점을 보였는데, 이거를 비디오 쪽, 그러니까 토킹 헤드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접목을 해보는 게 이제 이번 발표의 약간 중점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 이게 원래 되게 약간 수식이 되게 복잡한 모델인데 여기서 다 다루기엔 시간도 없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디퓨전 디스트리 스트럭처이라고, 보통 연기가 나면은 유니폼 이렇게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게 점점 퍼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유니폼 구조로 가는 그 구조를 바라봤을 때, 그러면은 이 디퓨전이 스트럭처를 디스트로이 한다면, 디스트로이해서 유니폼으로 귀결이 된다면, 우린 반대로 유니폼에서 제너레이션을 해서 어떤 스트럭처를 갖는 구조를 생각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긴 그런 피지컬 인투이션으로 생긴 게 바로 디퓨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입자들이 약간 작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모두 다 약간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샘플링 한다고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두 개의 피지컬 인투이션에서 발전된 모델이 이제 DDPM이라는 모델인데요. 이제 이게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면 그 스트럭처에 노이즈를 계속 추가를 하는데, 이 노이즈를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샘플링을 해서 노이즈를 다 입히는 과정이 포워드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이 포워드 프로세스를 거친 후에 이 디노이징 과정을 거치는 걸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하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하는 게 DPM의 약간 중점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수식도 간단히 보시면 어, 마르코브 체인을 사용해서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리버스를 할 때는 이게 언노운 디스트리뷰션을 샘플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로어 바운드를 설정해서 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디퓨전 모델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컴플렉시티, 컴퓨테이션 그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타임 스텝을 하나를 제너레이션 할 때 100번을 다 그러니까 약간 완전 기본적인 널 스페이스에서 100번의 타임 스텝을 다 거치면 너무 컴퓨테이션 부담이 크다 해서 나온 게 이제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게 레이턴 스페이스 디퓨전 프로세스이고, 이 부분은 이제 아까 그 전에 보시면 이 식을 리파라메트리제이션 트릭을 사용을 하면은 인코더 자체를 디노이징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혀졌거든요. 그 후에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X 자체를, 그러니까 이미지 원본 자체에 노이즈를 입히는 게 아니라 레이턴트 스페이스 G를 상정을 해서 그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노이즈를 입히고 인코더 자체를 디노이징 하자라는 취지의 이제 모델이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토킹헤드랑 접목을 시킬 수 있겠느냐 하면, 컨디셔닝에 오디오 정보를 넣어주고, 이제 오디오 정보를 넣어주고 여러 개의 프레임들을 계속 시퀀셜하게 넣어줘서 이제 비디오를 제너레이션 하는 프로세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되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의 토킹 헤드를 사용했을 때 약간 문제점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이제 비디오 데이터는 X축,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높이도, 그러니까 HW가 있지만 비디오는 시간축도 있잖아요. 템포럴 정보도 다 같이 담아야 하기 때문에 되게 큐빅 컴플렉시티라고 부르는데, 그 3D 텐서의 정보량이 너무 높고, 또 RGB로 들어갔을 때는 그 정보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디퓨전 자체가 그 컴퓨테이션 부담이 너무 큰데, 거기다가 이제 그 비디오 정보까지 넣어져 버리면 이게 계산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팀에서 발견한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PVDM인데, 어, 이제 지금부터 뭔가 제대로 된 논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 그러니까 아까는 여러 개의 프레임을 제너레이션 해서 그걸 딱 합치는 시퀀셜 제너레이티브 모델스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효과적이긴 한데 대부분 비디오 컴프레션이라는 태스크에 많이 사용이 돼서 생성 모델 자체에는 그렇게 용도가 맞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여러 개 프레임을 합쳐버리기보단 우리 딴에서 아예 비디오 자체를 제너레이션 해버리자라는 취지에서 찾은 논문이었고, 그래서 보통 비디오 제너레이션은 겐, 그리고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트랜스포머나 그 어텐션 같은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베이스드가 있고, 마지막으로 디퓨전 베이스드 모델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걔는 아까 프레임 생성할 때도 같은 문제점이었는데 모드 콜랩스 문제가 너무 심하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트랜스포머나 어텐션은 이게 안 그래도 비디오가 축도 되게 많고 담아야 할 정보량이 많은데 그걸 또 토큰으로 다 쪼개서 또 넣으면 또 컴퓨테이션 버든이 너무 크다 해서 이 부분도 이제 아까 디퓨전처럼 같은 계산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디퓨전 모델을 차용을 하는데 디퓨전 모델도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을 보면 다 3D 컨볼루션을 거치거나 아니면 텐서 정보를 다 3D 텐서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temporal coherency, 그러니까 시간축을 간과한다는 단점, 그리고 computation overhead, 아까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 그러한 이제 약점이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깊게 공감하는 바이고,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어, 어차피 비디오가 시간축을 어차피 비디오는 그 각 프레임마다 그렇게 변화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 계속 시간축은 일정하게 가는데 그 안에서 뭔가 계속 커먼한 피처. 그러니까 배경은 잘 변하지 않잖아요. 약간 중점적으로 막 변하는 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반영을 해주자. 해서 그 계속 변하지 않는 피처를 제대로 반영해주자가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는 텐서로 가져가니까 3D 정보로 가져가니까 너무 계산적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트라이플레인 구조로 프로젝션을 해서 세 개의 구조로 나누는 이 두 가지 컨트리뷰션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 그냥 간단히 구조만 봐도 지금 이렇게 트라이플레인 빨강, 녹색, 파랑 이렇게 그 비디오 데이터를 세 가지 피처로 프로젝션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디퓨전 프로세스는 그대로 가져가되 이제 그 비디오 정보를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가져갈 것이냐에 좀 컨트리뷰션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보시면 GH는 이렇게 세 가지 텐서가 있을 때 H 쪽으로 프로젝션을 한, 그래서 이제 이 C는 레이턴트 디멘션이고 약간 배치 같은 레이턴트 디멘션이고, H 쪽으로 쭉 투영을 해서 S 곱하기 W 프라임, 그리고 W도 이제 W 쪽으로 프로젝션을 했으니까 S 곱하기 H 프라임, 이런 식으로 차원이 계산되는 걸 볼 수 있고, 어, 이 스몰 d는 이제 리사이즈 할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정보를 하나의 G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세 개의 피처로 나눠서 GS, GH, GW로 가져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개의 인코더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데, 첫 번째 인코더는 비디오가 들어왔을 때 그걸 3D, 그러니까 비디오 투 3D 인코더이고, 두 번째 인코더는 이제 각 비디오 3D 레이턴트 벡터를 프로젝션을 하는 인코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션 네트워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프로젝션 네트워크는 이제 유넷 아키텍처를 2D 컨볼루셔널 유넷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3D 컨볼루션으로 가면 너무 컴퓨테이셔널 부담이 커지니까 각각 이제 2D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하나의 레이턴트로 가져가면 이제 시간 복잡도가 S 곱하기 H 곱하기 W가 되는데요. 여기서 컨볼루션 네트워크도 사용하고 셀프 어텐션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렇게 되면 어, SHW의 제곱 플러스 그리고 컨볼루션 가져가니까 SHW 이렇게 제곱이랑 저거 그대로 해서 가져가게 되는데 이렇게 쪼개서 가져가면 HW 플러스 SW 플러스 SH 해서 이 부분 자체를 제곱하는 거랑 이 시간 복잡도만 그대로 가져가게 돼서 컴퓨테이셔널 버든이 많이 줄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커먼하게 그러니까 프레임마다 변하지 않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이 G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템포럴 축을 강조하는 어,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어, 여기까지가 끝인데 뒤에 익스페리먼트는 제가 여기 정리는 아직 못했는데 익스페리먼트 아직 얘가 소타는 아닌데 컴퓨테이셔널 벌드는 크게 성능을 퍼포먼스를 높게 보이고 있다고 뒤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를 요약을 하자면 토킹 헤드라는 태스크를 진행을 하다가 어, 그 프레임별로의 템포럴 컨시스텐시가 잘 잡히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PBDM이라는 논문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의 흐름을 오늘 쭉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아, 네네네. 문구로 통보한 다음에 네네. 3D 레이턴트에 들어가는 네. 프레임 한 장 한 장 한 장이 다 3D인 거죠. 아, 네. 프레임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그 시간축까지 다 해서 네네. 근데 그러면 그 네네. 시간까지 해서 그러면 저 비디오를 한 번에 프로젝션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프레임들에 해당하는 그 레이턴트들 저렇게 네네네. 시간축대로 배열은 네네. 각 방향에서 축 방향대로 프로젝션해서 네, 맞아요. 아예 이렇게, 그러니까, 윗 방향에서, 그러니까 프로젝션 그냥 콘캐테네이션 한다고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라이플레인 구조라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이 트라이플레인 구조를 차용하는데, 여기다가 컨디션도 넣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HWS라고 했는데, 저희 이제 랜드마크용으로도 프로젝션을 하고, 뭐 다른 오디오용 아이덴티티 프레임별로 프로젝션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차용을 했어요. 네. 그러면 혹시 프레임 만약 지금은 이제 엄청 그 짧은 동영상 가지고 좀 많이 하는데 네네. 아예 1분, 2분짜리랑 막 몇백 프레임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몇백 프레임들이 한 번에 인구도로 들어가서 엄청 거대한 데이터들에서 이렇게 찍어버리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영상기점이 롱비디오 제너레이션에서 많이 약하다는 게 좀, 그러니까 롱비디오는 그냥 비디오 제너레이션 태스크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제 여기 XL 그러니까 이게 롱비디오를 위해서 이 부분이 말하는 구조인데 이 부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롱비디오 쪽을 리미테이션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죠? 네네. 토킹헤드 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약간 궁금한 게 있어. 항상 네네. 저거를 매트릭 같은 게 또 다른 게 사실 뭐 GT랑 비교해서 네네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네. 다른 매트릭 같은 이 테스크 말고 다른 매트릭 같은 거 네. 립싱크 로스라고 싱크넷 로스라고 하는데 거의 이 태스크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입 하관만 잘라가지고 입 하관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립싱크 쪽만 보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덴티 컨텐트랑
어떻게 약간 스타일을 디스팅글을 해서 로스를 주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라고 말을 하면 사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을 아 이렇게 벌릴 거잖아요. 그런 스타일도 있고 이제 사람마다 이제 누구는 눈을 크게 뜨고 하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막 머리를 막 움직이면서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밑에 부분 컨텐트 쪽을 립싱크 로스로 많이 재고 이 다 전체적인 그런 것들은 약간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많이 넣는 편입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